네, 현재 시간은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후장을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실적과 배당이 답이다. 오늘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연말 반등도 조금 미약한 모습이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는 갈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쉬어야 되는지 먼저 한 줄평으로 투자 의견을 듣고 이번에 좀 가볼게요. 네, 반도체 공급난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아마 해소가 될 거고 이제부터는 실적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월 5일 날 그 블럭딜이 있었죠. 정몽구 회장의 6.7%, 정의선 회장의 3.3% 블럭딜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회사가 주당 16만 3천 원에 이 전일 대비 한 6% 정도 할인된 가격에 받아갔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칼라일 출자법인이거든요. 네. 그 10% 블럭딜로 인해서 일단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상황인데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올해 기준으로 글로비스는 6.3배에 PBR 0.9배 수준으로 주가도 굉장히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뭐 실적 반등, 주가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서 지배구조의 변화와 경영권 승계 등 이런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먼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4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 배당 성향도 늘린다. 이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내일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요. 네. 먼저 4분기 리뷰를 좀 해보면 매출액이 5.8조,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매출은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3,250억, 전년 대비 한 80% 영업이익이 성장했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시장 대비해서도 한 9% 정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2, 3분기 운임을 올렸는데 이 소급분이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됐고요. 해운 산업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64%로 좋아져 갖고 사실은 글로벌 OEM 물동량 확대, 그다음에 단기 벌크선 시황 강세 이런 영향이 이 실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정상화되면 이 자동차 운반 사업부 같은 거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조, 작년 기준으로 1.2조, 올해 기준으로 1.3조까지는 무난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올해 7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운반선이 기존에 95척에서 올해는 한 7척 정도 자동차 운반선이 늘릴 예정이고요. 배당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당 3,800원 정도 수준이면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한 2.3%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거는 이 중고차 소매 부분인데 네. 사실 현대그룹에서 중고차 사업 부분의 핵심 역할을 동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PBR 1.1배, 주가는 한 21만 원까지 무난하게 상승 예상이 됩니다. 중고차 시장 이야기하니까 그 갑자기 오토앤인가요? 네. 이번에 상장한? 네. 그 종목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게 이렇게 자동차 플랫폼이잖아요. 네네네. 이 자동차 시장이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에 완성차로 신차를 사고 파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중고차 시장, 뭐 플랫폼 이런 것까지 커진다면 향후에 현대글로비스가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지 않을까. 사실은 네. 현대차는 국내에서 MS가 70% 정도로 굉장히 가장 큰, 높은데 예. 중고차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아쉽죠. 근데 그렇죠. 중고차 시장 자체가 레몬 마켓이라서 네. 사실은 이 가격 자체를 검증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물론 뭐 중소업체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도 빨라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고 여기에 실적 더해졌죠. 뭐 배당 있죠. 여기에다가 뭐 추후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중고차 시장까지 발을 좀 넓힌다면은 플러스 알파들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탑픽을 골라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모비스, 글로비스는 꼭 올해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 2.4조까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전동화 관련해서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전력 반도체 사업과 이 자율주행 고성능 반도체를 신사업으로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을 고객사한테 상당 부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생산 확대가 되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사실 시가 배당률이 1.7%밖에 되지 않지만 뭐 매우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현재는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아쉬웠잖아요. 오히려 조금 시선을 돌려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왜 포스코 케미칼이 그랬을까? 실제로 실적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도요. 지금 이 종목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자면요.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거는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실 다른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기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적은 뭐 리뷰를 좀 드리면 매출액이 5,300억으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실적이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205억으로 전년 대비 1.9% 정도 빠졌습니다. 전분기 대비는 한 35% 빠졌고요. 컨센서스 기준이 330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주요 원인은 철강 쪽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빠졌고요.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또 음극재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물량이 좀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자회사 PMC텍도 이 전국 부분 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 때문에 이 침상 코크스 판매량과 마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이 사실 1분기까지는 반도체 칩 쇼티지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210억 정도 수준으로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물량의 감소가 고정비를 좀 부담을 주는 영향, 이런 구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제는 배터리 부분에서 매출이 정체됐다고 하는데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왜 정체됐는지 이게 포스코 케미칼에만 국한되는 실적 내용인지요? 아니면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전체적인 배터리 소재 단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방금 뭐 SDI 실적이 나왔는데 SDI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뭐 크게 하향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에 따른 그 반도체 칩 쇼티지에 따른 물량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증권사 어닝 추정치가 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매출만 보면은 전분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해서 네. 이번 실적이 다른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적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음극재 일부 매출이 이 일부 모델의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해서 더뎠고요. 원가 상승이 제품가 상승으로 이 반영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좀 둔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은 올해 1분기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그럼 실적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투자에게는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저희 채팅방에 포스코 케미칼은 항상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와요라고 말하신 것처럼 올해 이익 증가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또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버틴 분들, 손실 보면서도 어떻게든 버틴 분들은 매도하기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투자 의견과 또 전략 세워주시죠.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고 하반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1분기 컨센서스가 원래는 영업이익이 370억이었는데 최근에 낮아져서 이제 200억 수준으로 부진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유럽 핵심 소재 공급사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공격적 투자에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광양 3, 4단계 영은산 6만 톤, 그다음에 22년 말 이 북미 얼티엄 세일 지향 양극재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양호해 보이고요. 올해 1분기에는 GM과 양극재 JV 설립이 있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유 유지가 좀 합당해 보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도 한 40% 이상 빠졌고요. 실적 예상치가 둔화되면서 최근에 증권사 목표 주가는 약 17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실적이 하향되면서 이 수준까지는 다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빠지기 직전인 한 1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순 모멘텀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눈높이를 낮추고 하반기를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4만 원, 좀 중장기적으로 1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창업주에서 사모펀드로, 이게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딱 이렇게 나왔길래 한번 딱 와닿아서 적어봤는데요. 이게 베인캐피탈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했더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사모펀드로 지분이 넘어가면은 클래시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게 불가피한 건지,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영향이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인 지분 한 73% 중에 한 60%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당 거래 가격이 17,000원이거든요. 네. 총 인수대금이 6,700억인데 현재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서 오히려 진짜 시장이 좀 실망한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시장도 좀 빠지는 국면이라 이런 이벤트에는 좀 오늘 부각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작년 4분기 보니까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기기들의 수출이 잘 나왔고 그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들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다면서 그 부속품 판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실적 면에서 네. 보면은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240억, 영업이익이 122억. 그러면 전년 대비는 한 30% 중반대 성장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좀 높았다고 보여져요. 이 컨센서스 대비는 10에서 14% 정도 하회를 했는데 요인은 이 동절기에 따라서 이 쿨링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매출이 좀 빠졌고요. 국내에서 또 신제품 출시가 기대가 되는데 요거에 따른 대기 수요로 인해서 예상보다 장비가 좀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소모품 매출액은 122억 정도로 전년 대비 24% 정도 성장해서 해외 실적은 어느 정도 좋은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는 여전히 성장성이 좋은 반면에 국내는 이 거래두기 이 해소를 향후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미용 의료기기, 작년에 또 주가가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쉬어갈 대로 봐야 되는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투자 의견 주시죠. 뭐 한 줄 평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베인캐피탈 인수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베인캐피탈이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이 과거에 보면은 국내 이제 기초 화장품 브랜드 카보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16년도에 이 회사를 4,300억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유니레버에 한 3.5조에 매각을 했거든요. 투자의 달인입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도 17년도에 휴재를 9,200억에 샀는데 네. 작년에 한 1.5조에 매각을 했거든요. 잘하네요, 얘들이. 그때 엄청 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인 캐피탈 입장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클래시스를 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국면은 최악의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이고 이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인 의료기기 업종도 향후에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한국의 콘텐츠나 이 문화에 대한 외국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네. 관련된 미용기기에 대한 해외의 이 관심도는 굉장히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베인 캐피탈 입장에서는 클래시스를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베인캐피탈 인수의 의미를 봐야 된다라고 한 줄 평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핫한 섹터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세 가지 다뤄봤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